사실 혈당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평소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중요한 것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은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약 200만 년 동안의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젠 우리 조상 유인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몸에 열량이 남아있을 경우에 몸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빙하기에도 이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 적은 양의 포도당도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진화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히려 유인원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데요. 현대인들이 유인원보다 더 뚱뚱한 몸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은 200만 년 전 원시인의 몸으로 조금이라도 남는 열량을 지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당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은 점점 뚱뚱해지고 이제 비만은 질병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지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이는 데 노력했지만 비만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탕, 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이라고 하면 달콤한 설탕을 떠올리시겠지만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밥, 빵, 면도 모두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탄수화물 식품들도 섭취하게 되면 모두 마지막에는 포도당, 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설탕도 당이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 빵, 면도 모두 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탄수화물 음식을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가장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쉽게 먹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에너지로 쓰이지만 그 외에 남는 양은 우리 몸의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뇌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되고 소화된 포도당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즉,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세포로 포도당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로 이용이 되면서 혈당은 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로 쓰고도 혈액에 남아있는 포도당들은 바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복혈당이 70에서 140 사이를 잘 유지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게 됐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혈당 수준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경우 공복혈당은 100 이하를 유지하지만 당뇨병의 경우에 공복혈당이 126 이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복혈당 장애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내당능 장애는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2시간째 혈당이 140에서 199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는 바로 당뇨병의 전 단계라는 점을 꼭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먹었던 음식을 나열을 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탄수화물 식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을 하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는 혈당이 남아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비만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게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더 이상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은 높고, 그 결과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발생, 고혈당,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끊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탄수화물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비만율이 더 높지만 대사증후군 위험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 열량의 65%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전체 열량의 50%를 지방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그 마지막 결과물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바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고 있고요.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이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가 기준을 넘게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간식으로도 흔하게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섭취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사증후군 남의 이야기 같으시죠?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앞에 보신 뉴스처럼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이 바로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됐던 이 대사증후군이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초기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보면은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질병으로 발전할 경우에 당뇨 위험도가 약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당뇨 인구는 약 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전 공복혈당 장애 인구는 약 870만 명인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인구와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까지 합하면 약 13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명 중에 1명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 장애는 아직 당뇨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성이 있어서 지질대사,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생활관리, 식습관 관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혈당 밸런스가 무너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비만일 경우에는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고요. 따라서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대사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저항하도록 신체를 돕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혈액 내에 당류 코르티코이드가 증가하면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탄수화물을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어떤 형태의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변화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 주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전인데요. 부모 중에 한쪽이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 자녀가 당뇨에 걸릴 확률은 20에서 30%인데요. 부모 양쪽 모두가 당뇨병이 있으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나 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의 원인, 여러분들께서 잘 4가지를 보시게 되면 모든 병의 원인이겠지만 바로 생활습관, 식습관과 매우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